안녕하세요, 유재학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막상 평가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건물 유형 하나를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개 겹치는 곳들, 대로변에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고 한 블럭만 안으로 들어가면 30년 넘은 3, 4층짜리 건물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덕, 왕십리, 당산 같은 곳에서 익숙하게 보는 장면이죠. 상권도 있어 보이고 사람도 많고 입지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일수록 건물 가치 판단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지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마주할 때 시선은 건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보는 건 도로입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때 판단의 중심은 노후도가 아니라 땅의 모양 그리고 길입니다. 특히 건물이 도로와 얼마나 넓게 맞닿아 있는지, 전면 너비가 이 사안에서는 판단의 핵심으로 올라옵니다. 보통은 전면 너비가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이 지역은 1층 식당 매출이 건물의 수익 구조를 지탱하는 상권입니다. 회식 수요가 중심이 되고 유동인구가 대로변을 따라 흐르는 구조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가시성과 노출 정도, 그리고 땅이 도로에 맞닿은 길이가 이용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도로에 따라 길게 붙어 있어서 간판이 잘 보이고 출입이 자유로운 건물과 골목 안쪽에서 입구만 간신히 낸 건물은 시장에서 같은 기준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깝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냐, 같은 행정구역이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이 건물이 길 하나만 건너 주택지대에 있었고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나 계단실로만 쓰는 구조였다면 전면 너비는 이만큼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부동산이 놓인 지역의 성격에 따라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전면 너비를 근거로 가격을 보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산이 놓인 곳은 상업지고 실제 이용 형태 역시 노출과 접근성이 임대료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적용이 아니라 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따라간 결과입니다. 공시지가의 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접한다는 조건만으로 왜 이 부동산이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 식당가에 놓여 있고 그 지역에서 가시성과 전면 너비가 임대료와 권리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맥락으로 연결하면 왜 이 보정이 필요했는지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이게 단순 적용과 해석의 차이입니다. 단순 적용으로 만들어진 감정서는 숫자는 남깁니다. 하지만 논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안을 해석한 감정서는 왜 이 요인을 크게 보았는지, 왜 이 자산에서는 이 기준이 작동했는지를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남깁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내고 절차를 밟는 이유는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설명 가능한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의 책임은 결과를 제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어디서 판단이 시작됐고 어떤 맥락에 따라 이 보정이 선택되었는지 그 논리가 감정서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결국 전면 너비라는 하나의 요소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그 감정평가서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이 부동산의 특성이 시장 맥락 속에서 어떻게 가치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는지, 그게 이 감정평가가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